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을 받아 활짝 핀 봄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청호 인근 청남대에서도 야생화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이 상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길목을 따라 물감을 뿌려놓은 듯 분홍빛 꽃들이 나란히 물들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을 받아 눈길 닿는 곳마다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새로 돋아난 푸르름을 사진에 담으며 정취를 마음껏 느껴봅니다. 지금 공기도 좋고 꽃도 또 많이 펴서 구경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도 또 산들산들 불고 그래서 바람에 나부끼는 꽃잎은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고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분수는 봄 기운에 청량감을 더합니다. 정말 실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옷에서 또 밝은 모습을 보니까 봄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충북의 대표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나들이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청 호반에 자리 잡은 청남대의 드넓은 부지 곳곳에서 야생화를 비롯한 35만 송이의 봄꽃과 조경수 11만 6천여 그루가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수목 분재와 목석 부작, 바위솔 등 작품 전시, 그리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즐기고 있는 중인데 너무 그냥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청남대 영춘제는 문이면 문화유산단지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무료로 오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7단독 이호두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한영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로 멧돼지 이동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염병 이동과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보상금을 허위 수령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수령이 적발된 엽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 활동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치사율 100%에 가까워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지난해까지 전국 43개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포획과 수색, 사체 처리는 야생동물관리협회와 지자체 피해방지단 등에서 활동하는 엽사들이 담당합니다. 이들은 긴급 메모를 맡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마리당 2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마리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허위로 지급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에선 지난 2023년 6마리를 거짓 신고했던 엽사 2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양성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에서 동일 개체들이 확인된 겁니다. 알고 보니 지자체가 별도 비용까지 져가면서 엽사들에게 혈액 채취까지 맡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를 하고도 적발된 수렵인이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 활동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천시는 벌칙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년 전 적발됐던 엽사들을 올해 다시 선발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완벽하게 마련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라 그래서 처분된 이력이 없으세요. 그분들은 단순히 보상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었고. 환경부는 지난해 거짓 신고 적발 시 형사고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된 엽사에 대한 자격 제한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랑 제재 부과금 부과하고 또 관련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벌칙이 있어서 고발 조치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거짓 신고 적발 이후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동물 감염병 방역 체계에서 허점을 드러낸 ASF 보상제도. 반복되는 거짓 신고는 방역 체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과 중고 물품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36명에게 2,6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19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오늘 음성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동호인 1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음성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가무제와 금왕, 생극 오색리에서 돌아오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4.2km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로버트 허드슨이 2시간 28분 12초로 남자부 우승을, 김유진이 3시간 12분 44초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회에도 반기문 총장 내외가 직접 선수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리그 3연승에 도전합니다. 충북 청주FC는 다음 달 4일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홈경기 개막전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충북 청주는 최근 서울과 천안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충북 청주는 3승 1무 5패로 리그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청주시가 산사태 우려가 있는 산당산성 옛길 입구에 통행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산당산성 옛길은 지난해 말부터 청주시가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곳으로 언땅이 녹거나 비가 내릴 때 낙석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불면 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 차단 시설을 내려 산당산성 옛길 통행을 막을 계획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